2023학년도 내일 상상 플러스 학기제 성과 발표를 하게 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김지현입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추진 개요, 추진 내용, 추진 성과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자면 뭘 좋아하냐면 이걸 좋아한대요. 여행과 맛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누구나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직업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러려면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되게 유명한 그런 작가 중에서 그 명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파산한 친구가 있어요. 책을 냈어요. 자기가 명품을 너무 좋아해서 수입을 다 쓰고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친구는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친구의 레벨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걸 포기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미련 없이도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보고 그 다음에 학원도 다녀보고 그 동기가 내 안에서 차올라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서 공무원이 최고야 해봐 라든지, 안 되면 학원 다녀 라든지 그런 종류에 나왔다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먼저 깊은 고민을 해보시고 탐색을 꾸준히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젊은 그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런 탐색의 과정이 시간이 걸리니까 낭비다, 아니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4학년인데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요, 목표가 나중에 나온 성과라면 그 기간을 줄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건 말이지 뭐 얼마를 버는 거야. 그러면 그 얼마를 버는 게 목표가 되는 순간 그거를 10년에 하면 힘든데 3년에 하면 되게 좋은 거지, 20년이면 아예 안 할 거야. 즉 과정이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목표인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인생은 굉장히 길어요. 정말 깁니다. 뭐 저도 길지만 젊은 사람들은 더 길어질 거예요. 120년, 150년, 요즘 300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1, 2년이라는 것이 얼마큼 긴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1, 2년이 그러면 기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가 내 평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깊은 숙고라면 그건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짧은 기간이. 그런 이유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인데요.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해요. 이유가 어떤 걸 하더라도 뭐 10년 정도는 해야 내가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내 손발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해보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는 거는 꾸준히 안 할 거니까 확률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농담을 이렇게 얘기해요.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10년간 고양이를 키우고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면 당신은 대가가 돼 있어요. 큰 마켓에 수장이 돼 있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어요. 10년 후에 아무도 고양이 안 좋아한다면 어때요? 그동안 즐거웠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 걸 하면 기대값이 제로예요. 이유가 잘하지 못할 거니까, 즐기는 자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면 성취도 못하고 과정도 즐거웠을 텐데, 즐겁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좋아하는 걸 하면 성취를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못했더라도 내 안에 차오르는 기쁨과 성과에 대한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높은 확률이라는 거죠. 따라서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른다면 그때는 탐색해야 돼요. 그것을 누구한테 듣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떠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토론해 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자의 삶과 그들의 경험 같은 가져오셨을 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용인예술과학대학교는 내일상상 플러스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 플러스 학기제란 미래를 뜻하는 내일과 나의 직업을 뜻하는 내일이 합쳐진 중의적 표현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격 및 행동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진로 탐색을 통해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유연 학사제도입니다. 전 학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의 연계 진로 체험 후 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 시간에 따라 2학점 이내 패스, 논패스로 학점이 인정되게 됩니다. 활동 혜택으로는 장학금 지급, 공모전, 입상시 수상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추진 개요입니다. 첫 번째는 참여 학생 자기주도 프로젝트 설계를 합니다. 지도 교수님을 지정하고 전문 직원 상담을 통해 케어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4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주도 설계형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창의 활동 과제를 설계하고 제안하며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과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여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유형은 학과 추천형입니다. 학과 추천형은 학과 지도교수 추천으로 실습기관 운영자에게 지도 감독을 받고 학과 교과와 현장 경험을 융합하고 활용하여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프로그램입니다. 3유형은 창업주도형입니다. 창업주도형은 참신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인 4유형은 지역사회 연계형입니다. 지역사회 연계형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과제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현안 해결 과정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과 상생 반영 방안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필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30시간 이상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고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를 진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진로 탐색 전공 선택 학점 취득입니다. 진로 탐색 학점 운영위원회 중간 최종 보고서를 심의하고 교육과 학사위원회 전공 선택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장학위원회 내일상상 플러스 장학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교육 컨텐츠 성과 공유 확산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제가 참여한 사례는 지역사회 연계형입니다. 지역사회 연계형은 사회복지과 교수님과 진로 지도사, 채용 면접 전문가가 함께 했는데요.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 치매안심센터 등 용인시의 다양한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내일상상 플러스 학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중 저희는 용인시 처인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체 오리엔테이션 종료 후 한 학기 동안 진행할 내일상상 플러스 학기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킥오프 회의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사전 사후 개념으로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란 대학생 및 취업을 준비하는 대졸 청년층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진로 발달 수준과 취업 준비, 행동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진로 및 취업 선택을 지원하고자 개발된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진로 성숙도, 진로 탐색 행동, 진로 의사 결정, 취업 준비 행동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첫 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앞서 처인구 치매안심센터 주무관님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할 때 주의사항, 일지 작성 등 간단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 대상자는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이었습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여서 손을 자극하는 것은 치매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치매 고위험군으로 꾸려진 내일상상 플러스는 내일상상 플러스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손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 회차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학기가 종료되기 전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검사와 치매 안심 마을에 대한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 동안 진행한 내일 상상 플러스 학기제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금 널 향해 달려가고 있어. 수미터까지 차올라. 괜찮아. 잠시 후 널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두근대고 있어. 저 멀리 보이는 네가 가장 빛나. 넌 마치 달빛과도 같은 걸. 조금만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다가갈수록 넌 사라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가끔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널 누르고 있을 때면 그럴 때 내 앞에 던져놓고 가도 돼. 울지마, 괜찮아. 언제나 난 네 옆에 있어. 넌 부서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We light everyone, shine on each other. 슬픈 표정은 이제 곧 사라지고 말 거니까 기억해. 우린 무엇보다 더 빛나는 존재란 걸.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We light everyone, shine on each other. 슬픈 표정은 이제 곧 사라지고 말 거니까 기억해. 우린 무엇보다 더 빛나는 존재란 걸. 다음은 추진 성과입니다. 추진 성과로는 참여 어르신의 만족도를 5점 촉도로 조사했는데요. 프로그램 활동 시간 적절성은 4.89점, 멘토링 지도 내용 만족도는 5점, 교육 강사 전문성은 4.81점, 프로그램 종합 만족도는 4.92점으로 나타났고요. 참여 학생 만족도는 전 항목 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로 준비도 검사를 통한 성과를 살펴보면 진로 성숙도, 진로 탐색 행동, 진로 의사 결정, 취업 준비 행동 등 모든 항목에서 향상하였고 총 합으로 보면 1차에는 52.9점에서 2차에는 58.6점인 총 5.7점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진로 준비도 검사 결과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는 취업이 잘 된다고 하여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가 없는 공부를 하려다 보니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수업을 듣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수님의 추천으로 내일 상상 플러스 학기제에 참여하여 한 학기 동안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졸업을 하기 위해 봉사 시간을 채워야겠다는 마음과 학점을 받아야겠다는 마음과만 가지고 있었지만 어르신들과 한 학기 동안 매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내일 상상 플러스 학기제 마지막 회차에서 제 담당 멘티였던 어르신이 저의 손을 잡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뜻깊고 많은 것을 깨달았던 활동이었습니다. 이 내일 상상 플러스 학기제 프로그램은 저에게 사소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저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삶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사소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능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발하고 싶다는 꿈이 생겨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상상 플러스 학기제 성과 발표를 한 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름처럼 굉장히 좀 내일 상상 플러스라는 게 굉장히 근사하게 다가와지고 그 나름대로 그 과정을 지내면서 그 김재현 학생이 느꼈던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저희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4가지 유형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사실 모든 대학들이 지금 추구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기를 이끌어가고 심지어 학교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모델 같아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을 코칭해 주는 부분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 교수님과 코칭 그 전문위원님들을 명시를 했는데 혹시 이분들이 담당하는 학생들은 몇 명씩을 담당을 하시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예. 담당하시는 학생은 제가 참여한 지역사회 연계형은 총 5명이 참여를 해서 교수님 1분, 그다음에 전문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1분 해서 총 5명의 학생을 지도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만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 학과 교수님들이 다 참여를 하길래 그 담당하는 학생들 하면 좀 궁금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한 학기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교수님이나 이렇게 코칭해주는 그 형태나 어떤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내일 상상 플러스 학기제를 저희가 이제 딱 하면서 교수님을 총 한 학기에 3번에서 4번 정도 상담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나갈 때마다 그 전문 상담사 코칭해 주시는 분이 붙으셔서 그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코칭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전문위원 이보진 신부님은 그 현재 실제 실습을 진행하는 데서 같이 진행했던 분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같이 모든 프로그램 회차마다 다 가셔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문 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 상상 플러스 학기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학기에는 다른 수업을 안 듣고 여기 제시된 그 자기주도 프로젝트만 하는 건지 아니면 수업을 다 들으면서 하는 건지 요구하고요. 보통 이제
어느 시점에 뭐 입학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요 학기제에 참여하도록 권장이 되는지. 예. 다른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공강이 있어서 금요일에는 요 내일 상상 플러스 학기제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뭐 1학년 입학한 이후에 뭐 1학기 때인지 1학년 2학기 때인지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건지 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혹시 전공심화 과정 학생인가요? 네 전공심화 했습니다. 아, 그러면 발표한 학생은 언제 이 참여를 한 거예요? 저는 4학년, 그러니까 전공심화 시작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전학년이 참여할 수 있지만 1학년 때 전공을 먼저 수업을 듣고 2학년 초반이나 이제 저처럼 전공심화를 하면서 이제 현장의 경험을 느껴보고 싶을 때 가장 추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